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졌다는데 수술해야 할까요? 뼈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또 아니기는 해요. 근데 뭐 대체로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붙어 보일 정도로 연골이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뭐 수술에 가까워졌다, 뭐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제일 잘 보이는 조직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입니다. 안에 있는 연골, 연골판, 그리고 인대,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로 아주 안 보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 눈에는 뭐 약간씩 비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확신할 정도는 아닙니다. 엑스레이로 인대가 끊어져 보여 그러면은 뭐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엑스레이로 인대가 직접 보여서가 아니라 뼈의 배열이 좀 달라졌다, 이걸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인대가 직접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잘 보일 수 있는 조직은 뼈인데, 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연골, 연골판, 인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뼈가 떠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체중을 딛고 서 있는데 중간에 뜬 공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뜬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붙어야지. 그래서 엑스레이로 봤을 때 그 간격이 좁아졌다는 말은 그 사이에 있어야 될 조직들이 얇아졌다는 소리입니다. 무릎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연골과 연골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끼리 붙어 보인다고 하면은 이미 그 사이에 있어야 될 연골과 연골판은 다 소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연골과 연골판을 이야기를 할 때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이는 연골 단계를 우리가 1, 2, 3, 4단계로 나눠서 엑스레이로 봤을 때 당신의 관절염은 몇 단계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가 아주 정교한 검사는 아니에요. 뼈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관절 연골이나 연골판을 더 잘 볼 수 있는 검사는 MRI입니다. 그래서 MRI로 보는 기준이 1, 2, 3, 4단계로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제일 정확한 거는요, 수술할 때 보는 거예요. 수술할 때 카메라를 넣어서 보든 열어서 보든 직접적으로 연골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단계가 또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엑스레이 4단계랑 MRI 3단계랑 뭐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냥 다 지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좀 이사를 갈 거예요. 이제 집을 보고 싶은데 어떤 기와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엑스레이는요, 기와집을 그냥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봤더니 이 집 상태가 어떨 것 같다 좀 추측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삐까뻔쩍 의리의리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왠지 난리 법석이다, 다 낡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괜찮네,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각각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집 상태를 볼 때 물론 겉모양도 봐야겠지만 우리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골도 우리 무릎도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집을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을 뜯어보는 걸 거예요. 안에 기둥이 더 녹슬었나 어쩌나. 그래서 수술할 때 직접 보는 건 정말 뜯어서 보는 거고요. MRI는 집 내부를 보여주는 거고 엑스레이는 그냥 집을 겉에서 보는 정도?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측은 가능한데 그게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수술은 바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 무릎이 다 붙어서 오셨으면은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하거나 내 생활에 불편감을 많이 초래하면은 당연히 바로 해야겠죠. 근데 무릎이 완전히 붙은 상태에서도 좀 더 써먹을 수 있기는 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더 써먹을 수 있다지 결국은 못 쓰는 상태로 갈 겁니다. 우리 집이 다 망가져가지고 막 집에 이제 점점 물이 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 이거 집 다 망가진 거니까 결국은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살만은 해. 그래서 좀 미뤄두는 거지 그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뼈가 붙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돌입한 거긴 합니다. 언제쯤 수술을 할까? 수술을 하면은 이게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 언제쯤은 내가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는 그럴 때가 왔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 되게 다양해요. 관절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뼈끼리 붙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잘 쓰는데? 별로 안 아픈데?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습니다. 이제 그게 그때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아파집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아직 채 안 붙었어요. 아직 좀 남아 보여, 엑스레이로 봤을 때. 그런데도 진짜 되게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은 이제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내 병의 깊이에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사실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범하시는 오류기는 한데요.
통증만 가지고 내 병을 평가하려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통증이 시작됐을 때가 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몸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안 아파요? 암이 자라고 있어도요. 그냥 모르죠. 그러니까 놓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어디 딱 베었어요. 어디가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깊은 병은 아닙니다. 암이 자라고 있는 게 훨씬 더 깊은 병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통증들이 어디 막 부딪히고 뭐 어디 찢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통증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아프다고 해서 병이 깊은 것도 아니고요. 덜 아프다고 해서 병이 얕은 것도 아닙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졌는데 이 좁아진 거는 병이 깊은 거예요. 이거에 비례해서 통증이 많이 심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관절 간격이 다 소실돼서 뼈끼리 붙었다라는 소견이 보일 때는요, 정말로 수술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는 합니다. 사실 수술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 다 바쁘시고 다들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시니까 이제 내일 합시다, 오늘 안 하면 죽어요, 이런 수술은 아니거든요. 이걸 또 무한정 미루어 봤자 그게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적절할 때 빨리 수술을 해서 더 쌩쌩한 무릎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차피 살 거면 건강하게 살아야죠. 저는 수술을 미루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뼈가 붙었다라고 보이시면은 그래도 이제 슬슬 수술을 고려하십시오.